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연장. 수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줄을 서지 않고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고, 강연장에 입장하기 위해 미리 와서 줄 서 있던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엘리입니다. 우리 영국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가로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예요. 스톤헨지, 런던의 타워브리지, 원저성 등이 유명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영국으로 관광을 오고 있어요. 또한 영국에서는 월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등 수많은 세계적인 작가들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 문학의 기준을 설정했고, 뉴턴의 운동법칙과 중력이론부터 찰스 다윈의 진화론, 생물학, 철학, 종교, 사회과학에까지 영국의 과학적 발전은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근대 과학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영국에서 발생한 언어이며 영국 음악, 영화, 패션, 미술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딜 가도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이야기가 가득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봤자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와 역사적 측면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유럽은 고대 로마, 그리스 문명부터 중세 르네상스,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시기를 거쳐왔죠. 또한 유럽은 많은 예술적, 문학적 운동의 발원지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프랑스의 인상주의, 독일의 바로크 음악 등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은 유럽 국가에서 배출되었고, 이들의 작품은 여전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계적인 문화 행사인 칸 영화제, 베네치아 비엔날레, 옥토버 페스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은 전부 유럽에서 개최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와 문화 행사들은 전부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문화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콧웃음 쳤고, 한류가 영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하도 한국을 칭찬해서 저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시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을 봤었는데 전쟁 후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모습과는 다르게 처참했어요. 최근에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에 감탄했지만 불과 70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해봤자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어라는 생각이 강했죠. 오히려 예전에 한국의 모습이 더 기억이 남아서 한국은 후진국이 분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의 대단한 문화를 놔두고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그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중 미국인과 중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한국인 학생들도 300명이 넘게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는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상당수의 한국인 학생들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류가 영국 전역에서 퍼지는 것보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 많은 학생들보다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게 제게는 더욱 놀라웠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죠. 저는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인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회 동아리에 가입하고 말았죠. 제가 가입한 한국학회 동아리는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한국의 주요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했죠. 한국의 설날, 추석 등 전통적인 명절을 기념하는 이벤트 행사와 한복 입기, 전통놀이, 한국 음식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미 한국에 관심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가입해서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죠. 동아리 모임 때도 가장 빠르게 와서 모임을 준비했고 모임이 끝나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한국의 설날을 기념해서 한국 전통의 다양한 모습을 전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행사를 크게 기획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고 저도 행사를 도우며 옆에서 지켜봤죠. 학업과 병행하며 많은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피로해 보였지만 모두가 내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다면서 웃으며 열심히 행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사 준비 마무리 단계였는데 갑자기 한국 전통 가옥의 사진을 담당하던 한국인 친구가 전시할 사진의 상당수를 분실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며 그 친구를 쳐다보았고 사진을 분실한 한국 유학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사진 전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을 분실했다는 순간 많은 한국 학생들은 그 학생을 비난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스마트폰이 아닌 카메라로 찍은 높은 화소의 가옥사진 파일을 1200장 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것도 잠시, 다행히 사진을 받았지만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몇 군데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대량의 사진을 인화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죠. 한국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분량을 나눠서 뛰어다니며 소량의 사진을 빠르게 인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아슬아슬했지만 성공적인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놀랬던 이유는 만약 영국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다면 비난하고 끝났을 텐데 한국인들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고 협력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괜찮다며 위로하는 친구도 보였죠. 한 사람의 실수로 많은 학생들이 이틀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을 때 다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 유학생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았죠. 특히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감싸주는 모습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을 보니 아시아 국가가 유럽 국가보다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 제 편협했던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깔끔하며 무슨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죠. 이는 한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는 매년 봄에 옥스퍼드 문학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전 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옥스퍼드를 방문하여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다양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죠. 강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인원이 참가할 수는 없었죠. 그때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강연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강연장 입구가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어요. 중국 유학생을 따라서 같이 새치기를 시도하는 유럽 친구들도 여러 명 보였죠. 하지만 한국 유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한국 학생들을 보고 많이 놀랬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중국 유학생이 먼저 강연장에 입장해서 모든 자리를 차지할 것만 같은 기분의 새치기를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페스티벌 담당자들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제지를 했고 줄을 서 있던 친구들만 입장할 수 있었어요. 운 좋게 강연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강연장에 수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죠. 그런 한국 유학생들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방학 때 한국을 다녀온다는 한국 유학생 민지를 따라 저도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한국까지는 거리도 멀고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 요즘 영국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실업률도 높고 높은 주거비와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서 주변 유럽 국가도 쉽게 여행을 못 다니는 실정이라 먼 한국까지 방문하기에는 부담되는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여행 갈 수 있었어요. 민지와 저 에이바라는 친구 셋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에이바는 저와 달리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여행하는 게 꿈이어서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다고 말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한국인에 대해 대단하다는 감정은 받았지만 아시아 국가가 유럽 국가보다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공항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한국의 공항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쾌적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게 견주어도 한국 공항의 시설이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기로 진행되는 많은 유럽의 나라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한국인들은 공항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그건 민지의 아파트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영국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지하철 시설이 좋았는데 저는 지하철 시설보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영국 지하철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과 노숙자들이 있어 찌린내가 나는 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국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의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모습이 신기했는데 한국이란 나라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민지의 집은 서울의 반포라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저는 민지 부모님이 아파트에 산다고 말해서 그렇게 잘 사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지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요. 주말이면 정원의 잔디를 깎고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기죠. 그래서 영국에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영국의 아파트는 건물만 있고 정원이나 꽃과 나무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민지의 아파트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가득하고 숲속 산책길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초록초록한 정원뿐 아니라 아파트에는 호수도 있었죠. 아파트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잘 정비된 공원을 놀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친구는 한국의 아파트는 굉장하다고 연신 칭찬을 하며 민지의 집으로 들어갔죠. 한국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쾌적했어요. 민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친구는 탄성을 내지르더라고요. 민지의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친구의 모습이 살짝 부끄러웠지만 저도 민지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친구처럼 탄성을 내질렀을 게 분명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은 마치 호텔 같았고 탁 트인 전망으로 보이는 조경은 작은 숲속 마을 같았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민지와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며 음식을 만들고 계셨고 저와 친구는 조심스레 민지의 안내를 받아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커다란 TV가 걸려져 있고 고급스러운 소파와 장식장도 전시되어 있었죠. 민지의 방을 들어가니 붙박이장으로 옷장이 설치되어 있고 민지가 없는 동안에도
항상 청소를 깔끔하게 해두셨는지 먼지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민지가 살짝 덥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만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세상에나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니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에어컨도 각 방마다 천장에 매립돼서 설치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민지의 말에 우리는 경악을 했죠. 에어컨뿐만 아니라 세탁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도 전부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는 민지의 말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고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가전제품에 놀라워하며 한참을 대화하는데 민지의 어머니께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주방으로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10명 넘게 파티해도 될 만큼 음식이 가득했죠. 너무 많이 차려져 있어서 이 음식을 우리만 먹는 건지 물어봤는데 민지 어머니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준비했다며 많이 먹으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더 이상 접시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갈비찜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달콤 짭짤한 양념이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렸죠. 영국에서도 한식이 유명해서 몇 번 맛을 보긴 했는데 결단코 이 맛은 나지 않았어요. 특히 민지 어머니가 손수 담그셨다는 김치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김치랑은 차원이 달랐죠. 연신 물을 들이키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잡채라는 음식에 빠져서 자기가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라며 엄치를 척하고 올리더라고요. 민지 어머니는 잘 먹는 우리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고 너무 음식에만 열중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민지 어머님의 요리 실력은 엄청났어요. 식사 후 민지가 한국의 커피를 타준다며 시원한 것과 따뜻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저와 친구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죠. 민지가 웃으면서 커피를 타는데 저는 경악했어요. 냉동고를 열어서 얼음을 꺼내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컵을 대니 얼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민지에게 물어보니 냉장고 기능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민지의 집은 모든 게 최첨단이었어요. 미래도시에 온 것만 같고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민지가 산책하자며 나가자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버튼을 누르니 엘리베이터가 우리 층까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한국의 아파트는 모두 이런 최첨단 시설들이 있는지 민지에게 물어봤는데 민지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민지를 따라 산책을 하는데 민지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상가들도 불이 켜져 있고 한국의 밤은 굉장히 밝았지만 밤 8시가 넘었고 해가 졌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에 민지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어요. 민지는 웃으며 멋진 야경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민지를 따라 10분, 15분쯤 걸었는데 세상에 평생 잊혀지지 못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민지는 우리를 한강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고 한강에서 보이는 조명과 수많은 건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민지는 좀 더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를 데려갔고 그렇게 민지를 따라 반포대교라는 곳으로 갔는데 해가 진 밤에도 수많은 인파가 앉아 있었어요. 해가 졌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놀랬는데 민지가 곧 시작한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반포대교가 잘 보이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해서 보여지는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반포대교에 다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분수쇼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분수쇼를 관람했고 민지를 따라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분수쇼를 관람하고 늦은 밤까지 한강을 산책하다 민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날만 민지의 집에서 머물고 둘째 날부터는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갈 준비를 했죠.
민지는 아침을 먹고 가라고 말했는데 민지의 부모님도 출근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민폐라고 생각해서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민지는 그러지 말고 아침을 먹자면서 저와 친구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는 건 줄 알았어서 살짝 당황한 채 민지를 따라갔는데 민지가 데려간 곳은 놀랍게도 아파트 안에 있는 조식당이었어요. 민지는 부모님은 아침에 출근 준비로 바쁘셔서 가볍게 토스트와 커피 정도만 드셔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종종 와서 먹었던 곳이라며 아파트 조식당을 소개했죠.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가 나온다니 정말 굉장했어요. 조식은 간편식으로 나왔는데 아침 식사로 부담 없이 식사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산책 겸 아파트 단지를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없는 게 없었어요.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독서실과 카페까지 있었죠. 아마 이런 곳에서 산다면 외출하지 않고 아파트에서만 지내도 될 정도로 훌륭해 보였죠. 우리는 민지의 아파트가 굉장하다며 계속해서 칭찬했는데 민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요즘 생기는 신축 아파트는 영화관도 있고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도 있다며 더 좋은 아파트도 많다고 말했죠. 아파트에 영화관과 호텔에서나 있을 법한 루프탑 수영장이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설마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의문을 가졌다가 이내 민지의 아파트를 생각하며 민지의 아파트보다 더 굉장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와 친구는 예약해 놓은 숙소로 이동을 했고 친구가 한국 오기 전에 꼭 방문하겠다고 적어 놓은 곳들을 둘이 관광했어요. 사실 민지가 본인이 관광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거니 못 본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며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거절했어요. 친구가 계획한 인사동, 광장시장, 경복궁, 명동, 북초나 농마을, 남산타워, 이태원, 홍대,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고 친구가 코엑스랑 한국의 박물관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아쉬웠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았지만 더 머물며 한국의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영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방문한 한국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이번에 못 본 관광지들과 한국의 다양한 도시를 관광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아파트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권이고 해외에서 한국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배려한다는 말을 들으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엘리님도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남기셔서 기쁘네요. 다음번에 한국에 오시면 못 가본 곳도 꼭 관광하시고 한국은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많은 곳을 여행하시길 바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탐험이었습니다.